28년 만에 이런 일이 중국이 무너진다.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은요 부채 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품이 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돈 찍어서 모든 기업에 보조금을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금이 폭망하는 날 안 올까요? 저는 온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몽이 아니라 중국망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 주도 성장은 나중에 최악의 결과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8년 만에 죄송합니다. 18년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8년 만에. 18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이 무너진다의 핵심은 이겁니다. 피치가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 말입니다. 이게 18년 만에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18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2007년 11월에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로 올렸거든요. 피치가. 피치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입니다. 그러던 것을 말입니다. 2025년 4월 3일에 A+를 A0로 내렸습니다. A로 내렸습니다. A로 내리면 이게 A0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위에서부터 보면 6번째까지 내렸습니다. 6번째까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국가 신용 등급이 A-였습니다. A-. A-면 위에서 7번째였거든요. 7번째를 쭉 유지하다가 2005년 10월에 A+A로 올렸습니다. A로 올렸다가 2007년 11월에 A+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025년 4월 3일에 A로 내렸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리니까 중국은 극렬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리느냐. 중국이 뭐가 잘못됐다고. 이것은 미국이 중국 죽이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미 지금 말입니다. 지금 바로 피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맞춰서 신용등급을 내렸느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계 신용평가기관들이 굉장히 고심해서 내렸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도 보시면 지금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미 부정적으로 내려져 있잖아요. 그죠? 부정적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무디스는 지금 위에서 5번째 등급의 A1으로 되어 있거든요. A1. 무디스는요. 부정적이니까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디스가 국가 신용 등급의 전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가 떨어뜨릴 것 같아요. 2024년 12월 5일까지 지금 A1으로 올렸는데 이제 6등급에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S&P는 좀 다릅니다. S&P는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2017년 9월 21일부터 그리고 전체 등급도 위에서 5번째인 A+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무디스는 지금 부정적으로 바꾸고 아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죠.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줄어듭니다. 저 나라 투자했다가 내 돈 다 날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그 나라 중국에서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국의 돈의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개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돈 못 빌리잖아요.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로 빌리잖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가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그만큼 투자가 줄고요. 돈을 빌릴 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국의 국가신용금 왜 떨어뜨렸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은 올해 돈 뿌려서 어떻게 하든 중국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지금 재정적자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2025년 올해입니다. 현재 재정적자율이 4%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5조 6,600억 위안까지 적자가 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1,122조가 적자가 나요. 이거 정부가 다 안아야 됩니다. 재정적자가 많아지면. 지금까지 중국은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 이내였습니다. 3%보다 많았던 적은 2023년 3.9%가 있었고요. 2020년 3.6%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3.0%가 있었고요. 뭐 3% 이내로 계속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는 당연히 올라갔던 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 어려워서 3.9%까지 갔거든요. 2024년 돈 덜 푸니까 경제가 쪼그라지는 걸 보면서 올해는 4%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정부의 부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피치는요. 4.0%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4.0% 넘을 거다. 실제로 지표를 보면 피치는요. 8.4%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8.4%. 지금은 4%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게 실제로 8.4%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의 재정 적자가 그만큼 커지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현재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보는 중국 정부의 부채입니다. 중국 정부. 이게 중앙정부의 부채라는 뜻이에요. 지방정부 빠진 거예요. 중앙정부의 부채라는 것은요. 2013년에 37%였습니다. 2024년에는 85.7%예요. 일반적으로 정부의 부채가 60%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위험하다. 그런데 60%가 넘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처럼 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6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는 계속 돈 찍어서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 찍어서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결국 자칫 잘못하면 부채 주도 성장이 돼서 중국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돈 뿌릴 때는 그나마 경제가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뿌려도 기업이 돈도 갚고 이자도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무너지는 그 자체가 경제가 나빠진다는 전제가 따르는 거잖아요. 경제가 나빠진다는 전제는 트럼프 관세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어떤 식이든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 크거든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최악의 상황 충분히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최악으로 지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적게는 40%, 50%, 많게는 60%, 70%까지 매기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적게는 10%, 20%에서 많게는 34%까지 매기면 이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못 버텨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세계적 대공황 충분히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진짜 지표 자체가 무섭죠. 지표 자체를 보면 진짜 경제가 무너진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사실일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피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절대로 5% 못 넘는다. 그만큼 성장률이 그만큼 꼬꾸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를 원활하게 돌리려고 하면요 5.5%는 성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5% 성장했잖아요. 그것도 정부가 끼워 맞춰서 5%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 성장한다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안 무너질까요? 저는 트럼프 관세의 영향과 중국의 디플레이션, 저성장과 저물가의 상황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겹치면서 중국 경제에도 치명상이 입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요. 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빌려주는 돈을 부담을 했어요. 원금도 내고 이자도 냈습니다. 낼 수 있을까요? 지금 경제가 무너지면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중국 몽이 아니라 중국 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중국 투자 선수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요즘 같을 때 중국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중국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더 오랫동안도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부채 주도 성장을 했다는 게 겁나고 공포스러운 데다가 저성장의 깊이가 깊어지면 중국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까지 폭탄처럼 안겨지면요. 중국 경제는 폭삭 주저앉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